리셋가 다가오고 있는 탓인지 리셋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셋 증후군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병리 현상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한국경제TV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이 리셋 증후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리셋, 컴퓨터 용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이전에 잘못한 것들을 착각하고 게임처럼 로그아웃이나 탈퇴를 하고 새로운 삶을 리셋하려고 하는 그런 증후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살다 보면 자신의 완벽한 점보다는 완벽하지 않은 점에 더 눈이 가기 마련이죠. 저부터 실수를 하거나 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바로 벗어나고 싶은, 리셋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리셋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네, 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점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부정을 하고 싶어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완벽하지 못한 삶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리셋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사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마음은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좀 그렇죠. 달콤한 유혹 같아요. 예. 자, 온라인 세상은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원을 꺼버리거나 리셋 버튼만 누르면 다시 시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고쳐서 다시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리셋 증후군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에도 피하기만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리셋 증후군 정말 이 100% 단어와 일치하는 증후군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리셋이라는 말이 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꽤 오래됐죠. 리셋 증후군은 지난 1997년 5월 일본 고베시에서 한 청소년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초등학생 상대로 토막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으로 심하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컴퓨터 용어라서 얼마 전에 생긴 말인 줄 알았는데 꽤 오래전에 생겨난 말이군요. 예. 자, 특히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리셋 증후군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 온라인 사용량과 무관하지 않은데 비례한다는 얘기죠. 리셋 증후군에 걸린 청소년들은 특히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과 현실을 혼동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게임처럼 착각해서 리셋해버리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세대를 리셋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리셋 세대라고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흔하게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 컴퓨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실제 현실에서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인가요? 네, 자, 게임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인데요. 또 참을성이 없고 단순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역시 쉽게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증후군들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리셋 증후군은 명확한 행동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단도 쉽지는 않지만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법도 알려진 게 많지 않은데 다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를 것을 제안하고 성격이 심하게 급하거나 그다음에 빨리 실증을 낸다거나 또 무엇을 하다가 실증이나 화가 나면 집어 던진다거나 이런 과격한 행동이 있을 때는 우리 아이가 리셋 증후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료 방법이 확실하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팔다리는 없지만 희망 전도사가 된 닉 부이치치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조건들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곱씹어봐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생에 리셋이라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싸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좀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는 부모님들이 정신과 아이를 데려가서 치료하는 것도 적극적인 치료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차분히 종이에 적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뭐든지 잘할 수는 없듯이요. 안 되는 건 포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